군대를 갔는데 그 행정병으로 가갖고요. 그 밤을 새고 계속 날 새고 막 글씨 쓰고 막 그런 거 해갖고 힘들더라고.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열받아갖고 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고참놈이 이 새끼가 쫄병놈이 뭐 이렇게 한숨 쉰다고 갑자기 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보니까 도대체 한숨 같이 안 쉬게 될 게 뭘까 보니까 그 담배는 이거는 그래서 맨 처음에 뻐끔 담배로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열받아갖고 후 거리게 해서 그래서 담배를 배운 것 같아요. 그 방법이 그뿐이요. 얼마나 열받은지 열을 뻗치고 한숨을 했는데 그냥 훅훅거렸다가 욕먹을 것 같았어. 그래서 피게 됐는데.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처음으로 난 이제 쫄병 때 나온 게 그 거북선 지나간 다음에 소리라고 하는 담배가 처음 나왔어요. 소리라는. 그 담배 처음 나오는데 갑자기 그 하사가 선임 하사가 아니라 일반 하사인데 하사가 작업반장 나와갖고 지는 그 일 안 하고 이 새끼 옆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그 냄새가 정말 냄새가요. 제과점에서 있죠. 과자 굽는 냄새 있죠. 그 냄새가 쏙 오는데 정말 저 태어나갖고 그렇게 맛있는 냄새 처음 그 담배 그래서 그 생각했어. 그래서 왜 옛날에 그 외국 담배 피면 담배 공사 애들이 다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왜 잡으러 다니냐면 냄새가 다 걔네들은 알더라고요. 그 외국 담배 냄새가 또 특이하니까 그거 보고 알았는데 그거 생각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냄새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생각했고 그래서 딱 가갖고 담배 하나 줘 딱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무슨 담배 넣으니까 솔 피우고 있잖아.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피웠습니다. 군대 생활 때. 그 작업하면서 막 이 목에 단내가 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솔담배 한번 딱 피니까 그냥 그 맛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고생하고 난 다음에 피는 담배 맛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담배 피면서 저도 담배 폈지만 정말 담배 떨어지면요 새벽에 담배 떨어지면 막 사람이 막 그 공부하다가 담배 떨어져서 저기 하니까 막 밖에 나가갖고 그 담배 파는 데가 없으니까 술집 문 여는 데 있죠? 거기 들어가서 술집에서 담배 사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근래 잘한 일이 담배 끊는 일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나중에 담배 계속 펴고 있었으면 아마 그 어느 부평역에서 그 어느 할아버지가 막 담배 피우니까 할머니가 멱살 잡고 이 영감탱이 담배 아직도 핀다고 막 내 그런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라갖고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적 공부의 보존 및 공개 복구 나오는데 자 여러분 거기 자 314페이지 있죠? 자 우리가 그랬어요. 분명히 지금 자 등기부는 다 뭐라고 이거 등기부는 다 전산 등기부인데 아직 지적 공부는 뭐예요? 종이도 있고 자 전산화된 이제 공부도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장이 있고 자 이렇게 대장이 있고 뭐예요?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 뭐라고?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무엇을 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이렇게 정보 처리 뭐예요?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공부가 있다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형태를 분류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종일된 자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도면으로 된 것은 어디에 보관하냐면 지적 뭐예요? 지적 소관청에 이 지적 소관청에 어디에다가 지적 서고에 영구히 보관합니다. 지적 서고에. 자 근데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저장된 것은 누구예요? 이제 시도지사하고 시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디에 지적 전산 관리 체계 있죠? 정보 관리 체계 지적 정보 관리 체계. 그래서 여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것은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지적 대형 컴퓨터라는 얘기니까 지적 정보 뭐예요? 정보 관리 뭐예요? 관리 체계에 뭐 한다니 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그러면 당연히 성질상 뭐로 된 것은 이거 종이로 된 것은 뭐 해줘야 돼 이제 천재지변 화재가 난다든가 자 이런 천재지변이 있거나 아니 뭐예요? 누구의 승인인지 이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지금 시도지사 누구 또는 대도시 뭐예요? 시장에 뭐가 있으면 승인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게 승인이 있으면 이게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승인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 반출이 뭐예요? 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반출이 가능하다 그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 뭐예요? 승인을 가지면 반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종이니까 반출이 가능하지만 이건 성질상 반출할 수는 없는 거죠. 어디 대형 컴퓨터에 있는 거니까. 다 뭐예요? 데이터라든가 자 아니 뭐예요? 광케이블 같은 걸로 다 이렇게 전산을 빠져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뭐예요? 자 바이러스 먹을 염려가 있으니까 누가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314페이지 위에 보존하고 이제 반출인데 반출 중에 뭘 거기에 동그라미 보이죠? 관할시도지사나 또는 뭐예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뭐 할 수 있다고? 반출할 수 있다. 이제 그거 내용을 쭉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공부는 어디에 보관한다고? 지적 정보관리체계 연구에 보존하는데. 자, 그게 이제 바이러스 먹었고 멸실된 염려가 있으니까 복제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예, 복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뭐 한다는 게 구축한다 써 있죠? 그래서 누구라고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외웁니다.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 한 6개가 나오는데 이 답으로 등장하는 사항 중에 6개 중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한다는 게 이 정보관리 체계를 뭐 한다는 게 체계를 구축한다고 나오죠. 구축. 자, 복제해서 관리하는 그 구축한다. 그래서 구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모, 경계 면적 좌표를 뭐예요? 조사 측량해서 뭐예요? 결정해서 등록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했죠? 그 다음에 지적 제조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두 개 외웠죠? 그 다음에 세 개를 외웠는데 뭐냐면 세 번째 외울 게 뭐라고?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요. 구축이니까 이 구축이라는 단어가 이 책을 통틀어서 여기만 나와. 딴 데 나온다 안 나온다? 딴 데 나오지 않아요. 구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 네 번째 외울 게 뭐냐면 거기에 그 밑에 이제 2번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하는 거 있죠? 그래서 뭐라 써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뭐한다? 설치 운영한다 써있죠? 그러니까 전담관리기구예요. 뭐라고 이거? 전담관리기구를 이렇게 전담 뭐라고 이거?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이 기구, 관리기구 나오죠? 이 관리기구라고 하는 이 기구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만 나오지 딴 데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구가 나오면 기구니까 누구라고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됐죠? 자, 그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 315페이지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밝으면 넘겨보시면 수수료는 한번 보자. 수수료는 헷갈리지 않도록. 317페이지 보시면 자 이번에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부 수수료 납부 방법 나오죠? 납부 방법 나오는데 세 번째 줄에 자 수입 증지하고 현금이에요. 줄 치세요. 뭐라고? 증지하고 현금입니다. 이제 가끔가다 시험 문제 인지 나오면 틀린다는 게 인지가 아니라 뭐라고? 증지예요. 증지. 인지는 뭐예요? 인지는 국세 개념이에요. 증지가 지방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시도지사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인지가 아니라 뭐라고? 증지 개념이다. 이렇게 증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지적 전산자료 이용 나오죠? 자 뭐가 나온다고? 지적 전산자료 이렇게 전산 자료에 대한 뭐라고 이거? 자료에 대한 이용이다. 지적 전산자료에 대한 이용이다. 그럼 지적 전산자료 이용에 대해서 나오면 이 전산자료 이용은 한마디로 뭐냐면 자 옛날에 토지 사기단 두목들은 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뭐예요? 일부 뭐가 나오냐면 옛날 일본 놈이 패망하고 그 일본 놈 이름으로 남은 대장이 아직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놈들은 그런 사실을 아니까 뭐예요? 그걸 뭐하고 찾아내서 자기 걸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등기해놓고 팔아버리면 돼요. 그런 이제 사기단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전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전국을 누구이 다니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뭐 동네 골목 공무원 뭐예요? 전매매하기 위해서는 모닝이 필요하고. 근데 여기는 전국을 또 산악지대까지 올라가려면 4륜 구동이 필요하니까 차가 항상 2대예요. 모닝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뭐예요? 앞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붙어있는 차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뭐 4륜 구동을 해갖고 이제 아주 산악을 누빈다니. 그러면 그렇게 사기치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뭐가 나오니까 전산처리 처리되니까 이제 토지 사기단 두목은 이제 지방에 안 갑니다. 뭐만 보면 돼요. 전산자료 이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놈 때문에 거기 서술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쌍가를 1번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의 남용 및 그에 따른 뭐예요? 사생활 침해 등을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뭐예요? 이용 활용하고자 한 자는 누구한테 심사받아야 된다는 얘기 이거 관계중앙기관장 관계에 관련이 돼 있는 중앙행정기관장 이 전산자료에 대해서 관련이 돼 있는 뭐라고 지적 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뭐예요? 심사를 거쳐야 된다.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지역에 뭐예요? 구청장이나 있죠? 아니면 시장이나 이런 사람이 이제 관련된 거 거기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의 심사를 받아야 되냐 시험 문제였습니다. 답이 뭐라고? 관계 관련돼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 누구 이거? 중앙 행정 뭐예요? 행정
기관장이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사를 받아야 된다. 자, 왜 심사받는지 이해가 됐죠? 그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자, 뭐는 좀 이해해 두자는 얘기예요. 아, 심사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줄쳐놓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이다. 그럼 이제 승인은 누구한테 받느냐? 이 승인이 뭐예요? 단위가 뭐라고? 전국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 도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 군, 구 단위가 있다. 시군구 단위가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일단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에 318페이지에 자 큰 2번이 뭐라고? 심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이 뭐라고? 승인이다. 승인은 뭐예요? 거기 쌍갈 1번 지적 전산자리의 승인권자. 그래서 그 전국 단위 있죠?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럼 대한민국 전국을 한번 그려보면 이 대한민국 전국에 자 어디 아래 휴전산 아래 전국이죠. 이 전국에 뭐예요? 공시지가는 전국 단위예요. 왜? 각 뭐예요? 지역마다 다 뭐가 있으니까 공시지가를 딱 봐야 되니까. 그래서 명동 땅은 7천만 원, 경상북도 뭐예요? 봉화나 경남 거제 땅은 뭐 30원 이런 식으로 전국 단위라니까요. 근데 각각 자기 뭐예요? 자기 파주시면 파주시 지역마다 뭐가 있는지 그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공시지가 앞에 뭐가 붙으면 개별자가 붙으면 이제 단위가 뭐로 바뀌어야 돼? 이제 시, 군, 구 단위로 바뀌겠죠? 왜? 개별 공시지가 자기네 그 파주시 여기니까. 그러면 그 여러분 이제 파주시에 가서 개별 공시지가 보고 나는데 왜 내 땅은 이렇게 땅값이 싸냐고 뭐요? 그 삿대질을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땅값이 싸냐고. 그 파주시청 가서 해야겠지?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가 싸다 그러면 어디 가서 삿대질 하라는 얘기니까. 공시지가 싸면 어디 가서 삿대질 해야 돼? 그쵸 잠깐. 난 대통령이라 나올까봐 큰일 날 뻔했어요. 절대 대통령은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여튼 누가 나와야 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 가서 삿대질하래. 왜 공시지가가 싸냐고. 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 단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시지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는 게 국장하고 시도지사, 소관청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위에 따라서 전국 단위는 누구한테 승인받으라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누구 이거 시, 도지사, 그 다음에 누구 지적, 소관청 이런 사람한테 가서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승인받아야 된다는 점. 근데 단위가 시도지사면 뭐야? 하나씩 빠지죠? 국장 빼고 시도지사하고 누구 이거? 소관청이고. 시군구라면 누구 빼고 국장 빼고 누구도 빼고 이거. 시도지사 빼고 누구라고 이거? 소관청이다. 소관청. 무슨 말 이해가 됐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뭐만이라도 세 가지 다 기억하지 말고 한 가지 뭐라도 기억해 달라는 얘기 이렇게. 자, 뭐에 대해서 자, 이 전국 단위에 대해서라도 뭐예요? 꼭 뭐 해달라고 기억을 좀 해달라 이렇게 봐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자 복구하고 이거 지금 안 받으세요. 종합 공부는 다음에 볼 거니까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이제 토지에 자 기타 공부를 한번 보고 가자. 332페이지입니다. 자 기타 공부 나오는데 거기 뭐가 나와요? 일람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일람도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지번색임표 뭐가 나온다고? 지번색임표 나오죠? 일람도하고 지번색임표 나오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뭐예요? 결본대장 나왔죠? 자, 이렇게 뭐하고 일람도하고 지번색임표는 안 해오더라도 뭐예요? 결본대장 이 두 가지는 일람도하고 결본대장은 무슨 장부라고? 기타 장부라고 한번 다시 확인하고 갑니다. 일람도하고 결본대장은 뭐라고? 기타 장부다. 왜 그러냐면 자, 문제를 보겠다. 335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 1번과 2번 문제 보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 25회 때니까 작년, 재작년 문제입니다. 그 작년, 재작년 문제인데 재작년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임야대장은 뭐예요? 대장이니까 소재 및 개별공시지가 자 맞죠? 그 다음에 경계천 좌표는 우표는 좌표는 맞는데 뭐라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나오죠? 위치는 아까 어디 있다 그랬어요? 도면이 있다 그랬죠? 도면에.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절대 위치는 어디 있는 거라고? 도면에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대주권 높은 대주권 비율과 전유 부분이 있고. 자, 임야도도 뭐예요? 자, 경계와, 자, 뭐예요? 그 위치 나오고. 공유지분도 뭐예요? 지분 나오죠? 소유권자 표시가 되니까 변경된 말. 맞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그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상이 아닌 거. 거기 1번에 일람도 나오죠? 일람도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 기타 공부라 했잖아요. 기타 공부. 그러면, 자, 일람도가 아니라 도면에 있는 게 뭐예요? 일람도가 아니라 또 뭐 있어요? 자, 335페이지입니다. 문제, 335페이지 문제. 그 2번 문제. 2번 문제. 거기 일람도 말고 도면에 있는 게 일람도가 아니라 일람도가 비슷한 게 뭐 있어요? 색인도. 뭐가 있다고? 색인도라니까. 색인도가 있는 거지. 일람도는 기타 공부라니까. 다시 생각합니다. 일람도는 뭐라고? 기타 공부다. 절대 뭐예요? 등록사항이
아니다. 다시 꼭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그 도면에 있는 거 일남도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색인도, 차질색자 색인도. 자, 하여튼 꼭 오를 갈 때, 여기 교회 많죠, 여기도. 지나다 교회 뭐, 보이는 게 교회죠, 여기. 보이는 게 교회니까 하여튼 지나가다 꼭 십자가, 하여튼, 손가락질이 뭐예요? 손가락질이 그냥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쳐. 너는 십자가를 가르치면 십자가를 쳐다봐야지 왜 손가락 끝을 쳐다봐야 그런 생각 꼭 하시면서 한 손가락 끝 보면서 꼭 뭐 하자는 얘기 이거 색인도다 이렇게 꼭 생각하자는 얘기. 이해했죠? 왜 외워야 되는지 이해했죠? 그걸 일남도는 무슨 공부라고 기타 공부지 뭐예요? 등록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거기 3번 문제가 작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작년 재작년 쭉 문제 나와도 맨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나올 문제가 꼭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거기 3번은 뭐예요? 이동사유가 등록된 공부는 이거 외워야 되겠죠? 이동사유, 소재,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면적, 사유. 이게 동사유단죠. 어디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3번에 대장이죠? 이거는 외워야 돼. 할 수 없어. 이거 외워야지.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죠. 4번도. 뭐라고 됐어요? 거기, 자, 경계점 좌표등불 갇힌 지역에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 중 옳은 거 그랬죠? 그래서 좌표에서 계산된 뭐예요? 높이, 거리, 오차, 각도, 방이 나왔죠?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높이, 거리, 오차인데 높이에요? 거리에요? 거리 2번이 맞죠? 경계점 좌표에서 계산된 뭐라고? 경계점 간에 뭐라고? 거리다. 거리. 그죠? 거리다. 높이, 오차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에 이 평면에 이렇게 도면이 그려졌는데 이 거리가 뭐예요? 25m 10cm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거리지. 이게 무슨 높이겠어요? 높이는 입체적이지. 우리는 수평주적인데. 높이니 오차니 각도방이 그건 배우지도 않았다. 오차 각도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거나 찍으라니까. 아는 게 뭐라고? 거리. 배우지도 않는 게 높이 각도니 오차니 그런 거 배우지도 않는데 그걸 찍으면 안 되지. 응? 그런 걸 찍으면 저를 2번 죽이는 거라고 했죠. 응? 한 번 죽일 때 됐어. 이제 한 6월달 되면 이제 점수 안 나오면 학원 찌라시 그 광고지 가자고 제 얼굴에다 막 볼펜으로 막 찍어가면서 이제 한 번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찍을 때 아무거나 찍고 이제 2번 죽이는 거지, 이제. 2번 죽이고. 그러지 마시고 잘 보라니까.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거기, 341페이지입니다. 뭐라고? 토지이동 및 정리 나오죠? 그 내용을 보죠. 토지이동에 대한 정리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토지이동에 대한 정리도 이것도 시험 문제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일단 토지이동에 대한 뭐예요? 이동 사유 있죠? 그 이동 사유가 중요하니까. 그거 보자. 자, 그러면, 여기 토지이동 사유를 보게 되면 일단 토지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토지이동이라는 게. 그 토지이동은 토지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 정하거나 이렇게 토지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의 뭐라고? 이동이 뭐냐? 이동이. 이 토지이동은 무엇을 토지 표시를 이렇게 토지 표시를 뭐하거나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이렇게 새로이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뭐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한다, 이게.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토지이동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이렇게 토지 표시라는 거. 이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행정구역 소재. 땅 번호 뭐예요? 지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자, 그 다음에 면적. 자, 그 다음에 경계. 자, 무엇을, 좌표를 뭐예요? 좌표를 뭐라 한다? 이게 바로 토지의 이동이라고 한다. 토지 이동이다. 자, 그러면 바뀌어도 이 6가지만 뭐예요? 6가지만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그 다음에 그 6가지만 뭐하거나 변경하거나 뭐하는 걸 말한다는 얘기예요. 말소하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있으면 만약에 대장이 있다면 이 대장이 뭐예요? 토지표시상 뭐라고? 충청남도 서천군 뭐예요? 장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이라면 토지를 뭐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뭐예요? 면적이 바뀌겠죠? 250 이렇게. 그 다음에 논에다가 집 지면 이게 이 지목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자, 뭐에 대해서만 그 대장의 만약에 왼쪽에 있는 이 표시사항만, 토지 표시사항만, 이것만 뭐예요? 이것만 새로이 정한다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자, 지번을 하나 더 새로이 보여야 되겠죠? 새로이 정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겼으면, 자, 이 대장에 등록하려면 새로이 정해야 되겠죠? 그게 새로이 정하거나. 있는 거에 대해서 변경 사유가 생겼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목 변경, 토지를 분할 합병하고, 그죠? 이게 바로 변경하거나. 아예 바다가 됐다. 그 얘기지.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오른쪽에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거나 이 사람이 주소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여기 서천군이 연기군이 뭐예요? 세종시가 되듯이 뭐가 군이 명칭 자체가 바뀌는 게 소재가 바뀌는 게 이게 토지동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 서울에 살다가 파주로 이사 온 건 그 주소지가 바뀌는 거주지가 바뀌는 거지 그 명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 변경이나 여기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바뀌는 건 그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6가지 해당이 안 되니까 토지동이 아니니까 그건 재작년에 나갔고 또 나오기가 좀 버거워요.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 아니니까 줄만 쳐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의 두 번째 줄에 따라서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권의 변동이나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개별 공시가의 변경 등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토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토지동이 아니다. 그래서 의의에서 그 두 번째 줄입니다. 의의에서. 자, 서설 의의에서 두 번째. 따라서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개별 공시가의 변경은 뭐가 아니다? 토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자. 자, 그래서 340 뭐예요? 342페이지 보시면 토지에 뭐가 나와요? 이동 사유가 나온다. 몇 페이지? 34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342페이지 이제 토지동사유 1번에 신규 등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토지의 이동을 일으키는 사유, 아까 방금 봤지만 사유는 뭐가 있냐 하게 되면 뭐가 있다?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신규 등록이 있다. 신규 등록. 자, 그래서 도대체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토지 표시를 뭐 하는 거 이거? 새로 정하는 게 신규 등록이다. 그럼 아까 여기서 변경하는 거 뭐가?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다. 등록 뭐가 있다?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다. 등록 전환. 그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임야대장에 먼저 뭐가 돼 있다가 등록이 돼 있다가 토지대장으로 뭐가 된다니요? 전환이 된다. 전환이 된다. 그러는 게.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된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전환이 된다. 그러면 임야대장의 임야니까 토지대장으로 바뀌면서 뭐예요? 대가 됐다. 그럼 다 등록 전환되면서 뭐가 바뀌게 돼 이거? 지목이 바뀌게 되니까 지목이 변경된다. 이것도 무슨 사유다? 토지의 이동을 일으키는 사유에 해당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이게 분할을 하거나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합하게 되면 합병하게 되면 뭐가 대표적으로 뭐가 바뀌어요? 면적이 달라진다. 그 토지와 분할하게 되면 면적도 달라지고 노도 모두 바뀌게 돼. 모두 달라지게 돼. 일단 뭐 분할은 뭐 지번을 새로 정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경계. 그죠? 경계가 달라지게 경계가. 그러니까 이것도 토지 이동 사유단죠. 그다음에 자, 대장은 안 바뀌고 뭐만 바뀌는 게 있어요? 지목만 바뀌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지목 변경 생긴다. 왜? 같은 토지대장에 전에다가 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 대가 되죠? 대장은 안 바뀌어요. 지목만 순수하게 지목만 바뀌는 게 지목 변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소가 된다는 게 바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다로 된 등록 말소다. 등록 말소. 자, 이렇게 등록 말소가 있다. 바다로 된 등록 말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자, 올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이 등록 전환이 중요해요. 등록 전환의 대상이. 그 다음에 합병의 제한상의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넘버원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등록 전환하고 지목 변경하고 뭐 비교를 해봅니다. 대상을 한번 비교해봅니다.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면 요 합병하고 분할 있죠? 요거는 임의적이에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강제적이 아니라 나중에 예외가 있지. 원래 원칙은 임의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일단 이런 사유가 생기면 바다를 매립하든 상가 가서 집 졌든 이런 사유가 생기면 항상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토지 소유자가 일단 뭐예요? 누가 신청한다고? 토지 소유자가 일단 신청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근데 이게 이제 날짜가 뭐예요? 신규 등록 며칠? 60일. 등록 전환도 60일이에요. 근데 이 분할과 합병이 임의적이다. 네가 일단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게 분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출판사 사장님은 그 딸내미가 뭐예요? 딸내미가 뭐 했어요? 자, 무용으로 해갖고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 무용으로 대학 보는 것도 돈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고3 때는 뭐 월 150 이상씩 들어갔다는 거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대요. 막판에는 돈 더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애가 4학년이 되니까 그 아버지한테 이제 액션을 한번 취합니다. 뭐라고 이제 막 청주를 어디로 지방으로 막 그 알바를 뛰면서 애들 그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런 애들을 모아면서 이제 그 알바로 가르치면서 자기가 용돈벌이 하면서 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빠, 아무래도 이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가 뭐예요? 그 딸내미가 공부하겠다고 대학원 보내야 되니까 땅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그 다 팔라고 그러면 아들내미가 눈에 거슬려요. 그럼 아들내미가 뭐라 하겠는데? 왜 누나만 그렇게 나는 안 하냐고. 그 아빠가 나중에 큰 다음에 남자놈이 뭐라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래서 땅을 다 팔아야 돼? 반만 팔아야 돼? 아들내미 몫을 남겨야 됩니다.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럼 땅을 반만 이렇게 매매를 해서 그 땅을 분할해야 되죠? 하려고. 근데 국가가 너 그거 하려면 60일까지 하라 그런 게 말 돼 안 돼, 이거. 국가가 네 딸내미 그 대학원 보내려고 땅 파는데 그걸 60일까지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말 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지, 그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강제 의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할과 합병은 뭐예요?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 그게 원칙이야 일단. 자, 그런데 뭐 진모병도 당연히 며칠이고 이것도 60일이고. 자, 근데 뭐만 90일이라는 얘기야, 이거. 바다만 90일이다, 바다만. 그러면 도대체 신규 등록에서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올 게 딱 세 가지예요, 신규 등록은. 뭐가 세 가지냐면, 자, 일단 신규 등록은 뭘 만들어야 되니까. 자, 최초로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죠. 왜? 말 그대로 신규 등록이니까. 그럼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일단 첫 번째가 바다를 매립하고 땅이 새로 생긴 거예요. 새로의 땅이 생겼어요. 이게 새 신자니까. 그리고 옛날 일본 시대 때부터 그 일본 외나비 외자비가 우리 할아버지 땅을 뺏어갔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똑똑한 놈이 하나, 저 손자놈이 나타나갖고 저놈의 할아버지가, 그래서 여기 부평인가 어디 옛날에 그 우리 국가가 이완영이 딸 일본 저기 땅 뭐 한번 무슨 그 일본 앞잡이 땅 뭐 환수한다고 막 그래갖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뭐예요? 땅 찾기 저기 해갖고 뭐예요? 우리 땅이다 그래갖고 소송해서 승소하게 되면 판결서가 있죠? 그 판결서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개. 등록이 안 된 거 지금까지 일본 놈 치하에서 몰래 개간을 해갖고, 세금 안 내고 몰래 뭐예요? 등록이 안 된 채로 이제 갖고 있던 땅. 그거 이제, 그때는 이제 세금 안 내면 그게 애국자야.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 좋아졌으니까 세금 안 내고 사는 게 그게 매국노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얘기니까 대장 빨리 만들어서 세금 내고 살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거기 그 342페이지에 신규 등록 의의를 한번 줄쳐보시고, 의의 뭐라 그랬어요?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 공부에 한 번도 뭐가 안 돼 있는 거, 등록이 안 돼 있는 거 있죠? 뭐 대표적으로 성 같은 것도 지금 등록이 안 된 게 많아요. 자, 그런 걸 뭐예요? 그런 걸 최초로 뭐 하는 거예요? 등록해서 대장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토지 방법 두 가지 있고, 절차 날짜 며칠, 소유권자가 60일 나오죠? 근데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이제 거꾸로 보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딱 세 가지를 거꾸로 보자. 자, 일단 자, 짚어보세요. 이렇게 최초로 대장을 만든다는 것은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부가 없죠. 대장도 안 만드는데 무슨 등기부가 있어요. 그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대장을 처음 만들고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보존 등기 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표제부 고치라고 등기 촉탁. 그래서 거기 자 343페이지 첫 번째 답 쌍가르에서 한번 제목을 보자. 뭐라고 써있어요? 등기 촉탁 여부 나오죠? 절대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절대 신규 등록에 따른 공부를 정리한 후에 등기 촉탁을 한다 안 한다? 촉탁 안 한다 써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답은 뭐라고? 촉탁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절대 뭐라고 됐으면 촉탁 대상이라고 써있으면 뭐예요? 그 틀린 말이니까 그걸 먼저 주의해야 되자는 얘기예요. 왜 촉탁 대상이 아니라고? 뭐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가 없으니까 뭐예요? 고칠 게 없다. 이제 그런 얘기, 고칠 게 없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은 그 위에 두 번이에요. 그것은. 자, 쌍가리 2번 나오죠? 그 위에 쌍가리는 뭐라고 됐어요? 토지 소유자의 정리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에 관한 이 지금 최초로 대장을 만들려면 대장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사항 있죠? 소유권사항 있는데, 자, 원래 소유권사항은 등기부가 갖고 해야 되는데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가 돼 있지 않으므로 뭐예요? 소관청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조사한다, 직권.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최초로 대장을 만들 때 신규 등록할 때 거기 소유권사항은 자, 누가 소관청이 직권조사하는데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이거. 그거 틀린 말이란 얘기예요.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 거기 343페이지를 보고 있고, 그 343페이지에 뭐예요? 맨 아래 촉탁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답이고, 그 바로 위에 뭐예요?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뭘 갖고 하면 안 된다고? 등기부를 기초로 하면 안 된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이 뭐냐면 이제 대장을 처음 만들 때 소유권이 누군가를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만약에 여기 소유권이 써있지 않으면 뭐예요? 보존이 땅 팔아먹으려고 보존당하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이거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자 증명서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이제 그 342페이지 왼쪽에 그 밑에를 보자. 거기 제출 서류 중에 자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그 신규 등록 사유가 첨부한 신청서 그 밑에다가 뭐 같이 첨부하라는 얘기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나오죠? 그게 소유자 증명서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소유권 다툼 문제가 있었을 때 뭘 갖고 오고 이거 판결서 갖고 뭐예요? 판결서 갖고 오고. 두 번째, 자, 땅 매립했으면 바다 매립했으면 뭐예요? 준공검사 확인증 가져오고. 그다음에 디귿을 가만히 보세요. 디귿을 무슨 내용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 디귿에 딱 봤을 때 단어가 세 가지 보입니다. 무슨 세 가지? 도시계획구역이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신규등록 관련해서 외우려면 그 세 개 중에 뭘 외우면 좋겠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을 외우는 게 낫지. 이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책을 통틀어 여기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딱 보이면 뭐와 관련 있다고 이거? 아, 신규등록과 관련 있다고 그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럼 만약에 그 신규등록과 뭐예요? 신규등록에 자, 신규등록할 때 소유자 증명서를 내라 하게 되면 딱 외워지는 게 머릿속에 판결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뭐예요? 매립 준공 뭐예요? 준공 확인증 있죠? 그거 다 외우기 번거로운 뭐예요? 준공검사 확인증, 준공검사 이렇게 외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기획, 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 니은은 외울 거 없어요. 왜? 그 밖에 소유권 증명서면이니까 그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몇 가지만 외우자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만 외우자. 그럼 만약에 신규 등록이 문제가 나온다면 답으로 등장하는 게 몇 가지라고? 딱 세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뭐예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촉탁한다 그러면 틀리고. 자, 소유권은 뭐예요? 등기부를 기초로 한다면 틀리고. 그 세 번째 답이 뭐라고? 소유권 증명서면은 뭐예요? 첫 번째 판결서. 두 번째 뭐라고? 준공검사. 세 번째 뭐예요? 기획, 재정부 장관. 이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345페이지 뭐가? 등록 전환이 중요하다 그랬죠? 제목을 일단 쳐보자, 제목을. 자, 의의를 보시면 등록 전환이란 써있죠? 그리고 여러분 왼쪽에 토지등 신청서라고, 이거 여러분 이제 시청 가면 이런 게 신청서가 있어요. 그 내용이나 한번 구경해보자는 게, 왼쪽에. 344페이지, 거기 있죠? 그 토지등 신청서 있죠? 그 신청서에 내가 신규 등록하려면 거기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체크하는 게 이게 신청서예요. 이게 어디 비치돼 있다고? 시청 가면 있다니, 시청 가면. 자, 오른쪽에 등록 전환 의의를 붙여보자. 뭐라 되어 있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대장 지역도에 뭐 하는 거이고 옮겨 등록하는 것을 뭐란다 라고 이게 의의예요. 자, 그러면 항상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 이거? 작은 쪽에서 큰 쪽 가는 거죠? 자,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중요하다. 줄쳐보자. 자, 쌍가리 1번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거하고 쌍가리 2번은 뭐예요? 지목 변경 없이 하는 거 두 가지 나누죠? 그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수반한다는 것은 뭐예요?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사용 등에 의해서 지목을 뭐할 토지에 이거 변경할 토지다. 지목을 변경할 토지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잘 그걸 방금 읽어봤지만 무슨 단어가 이렇게 뭐예요? 산지관리법 이런 식으로 산지관리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산지관리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여기서만 등록 전환일 때만 등장해요. 절대 딴 데는 뭐예요?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럼 내가 무슨 단어가 보이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등록 전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산지관리법은 어디서 나온다고 이 지적법을 통틀어서 여기서만 나온다. 아니죠? 자, 그럼 칠판 보세요. 그러면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 했냐면 산지관리법은 요 산지니까 산에다가 뭘 진다는 이게 산에다가 집을 진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된다니까요. 산지관리법 뭐라고 생각하라고? 산에다가 뭐 짓는 거라고? 집 짓는다. 산에서 집 지으면 뭐예요? 임야에서 뭐로 바뀌니까? 대로 바뀌니까 이게 바로 뭐 하는 거다? 등록 전환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근데 시험 보러 갔는데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자 보세요 여기 산지관리법 건축법이라는 단어는 싹 빼버리고 뭐부터 나왔어요? 그냥 관계법령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관계법령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 승인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앞에 걸 외우지 말고 맨 뒤에 걸 외우라는 거예요. 맨 뒤에 뭐라고 됐어요? 맨 뒤에 지목을 뭐 할 토지? 지목을 변경 이렇게 변경 뭐라고? 변경하여야 자 뭐 하라고 이거 할 뭐라고? 토지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자 나온다는 거예요. 지목을 변경할 토지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바로 뭐라는 게 이거? 등록 전환 뭐예요? 대상 토지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지목을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온다든가 산지관리법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뒤에 뭐가 나온 거? 지목을 변경할 토지. 왜? 여기 가만히 잘못 이해해보게 되면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꼭 뭐 할 토지 같아요? 지목 변경할 것 같아 느낌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목을 변경할 것은 뭐 하는 거다? 등록 전환하는 거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안 하고 하는 게 있고 뭐예요? 지목 변경하는 게 있고 지목 변경을 안 하고 하는 거. 왜?
여기 당연히 맨 끝에 뭐라고 됐으니까 지목을 변경할 토지라고 됐으니까 이건 지목 변경하면서 등록전을 하는 거죠. 근데 지목 변경 안 하고 등록전 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왜 올라가지 말고 그냥 그 내용을 가만히 느낌을 가져보세요. 뭐라 돼 있냐면 거기 1번에 뭐예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 나오죠. 무슨 단어가 눈에 띄는 거예요 지금? 등록 전환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그러니까 구태여 뭐예요? 외우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 등록 전환됐다 나오니까 이거는 뭐예요? 등록 전환하는 거구나. 다만 특징은 뭐예요? 지목 변경 없이 하는데 왜?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임야도의 대부분의 토지가 뭐가 됐어요? 등록이 전환됐어요. 등록 산 깎아서 집 져서 등록이 전환됐는데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토지를 보니까 여기 토지를 보니까 이 지목이 다 뭐냐면 지목이 돼야 그 지목이 되다 보니까 굳이 지목이 된데 그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뭐예요?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지목 대를 가지고 어느 대장을 옮기라는 얘기니까 토지 대로 옮겨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굳이 뭐가 나오면 대부분의 토지가 뭐예요? 등록 전환됐다고 나오면 이건 뭐 없이도 지목을 바꾸지 않더라도 뭐가 되는 거구나. 등록 전환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외울 것도 없어요. 등록 전환 말이 나오니까. 그다음 이번에 임야도에 등록된 나오죠. 등록된이에요. 잘 보세요. 등록된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과거. 옛날에 임야도에 등록됐던 거야. 임야도에 등록됐는데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공법 배우다 보면 자 보아님이라고 하는 게 보아님. 이 보아님은 뭐예요? 지목 바꾸면 안 됩니다. 보아님이니까. 그럼 이 보아님이 이 임야 이 보아님에 여기다 산을 개간해 갖고 여기를 보고 형질을 사실 뭐로 쓰겠다는 게 전을 쓰고 있다. 전을. 그죠? 그런데 자 이렇게 전으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 보아님 자체는 뭐가 안 되니까 지목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만약에 도시를 하나 만들 때 도시에는 그 주변에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공기라든가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뭐예요? 임야 같은 것을 뭐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거기다 그 박정희 시대 때는 뭘 만들었어요 이거? 그린벨트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도시가 있다 해서 다 지목이 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살림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것은 그대로 뭐예요? 임야라고 하는 지목으로 그대로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토지대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자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뭐 하는 경우, 분할하는 경우. 이거 몇 번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자, 머릿속에 뭐라고 외우자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 외우고.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된 보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뭐 하는 경우, 분할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서나 토지를, 도시군 관리에서 뭐예요? 자, 어디하고 도시와 도시 사이에, 군과 군 사이에 뭐예요? 뭔가를 지금 그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한다 그 얘기죠? 그 땅을 분할할 때. 자, 그때는 뭐예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라고. 자, 이해되죠? 이거 중요해요. 꼭 요거 이제 네 가지 꼭 좀 머릿속에 그 암기가 되도록 기억합니다. 꼭 암기가 되도록. 그 다음, 이것도 뭐예요? 날짜가 며칠이고, 60일이고. 그 다음에 거짓을 하면 1년에 1,000,000원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 한번 줄쳐보세요. 345페이지. 이 다만 등록 전환에 해당하는 서류를 어디에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그 서류 제출에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자.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우리 토지를 분할하는 거 있죠? 분할은 뭐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거기 340페이지 분할 신청 대상 토지 그래서 자, 분할의 의무가 있는 게 하나 있고 의무가 없는 게 네 가지죠? 잘 생각해보자. 과연 내가 공부를 하는데 네 가지를 다 외울 건가? 뭐예요? 의무가 없는 거 세 가지 외울 건가? 의무가 있는 거 한 가지만 외울 건가? 자기 뭐예요? 자기 몫이야. 그럼 하나만 외우면 되죠? 의무가 뭐예요? 의무가 있는 거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개념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거기. 그 쌍간에 이번에 의무가 없는 경우 그래서 소유권이죠. 매매를 해서 내가 딸내미 뭐 하기 위해서 대학원 보내려고 뭐 땅 파는데 그 땅 팔기 위해서 분할하는데 그거 의무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이거. 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밑에 이제 중복되니까 밑에를 줄치고 읽어보자. 자, 3번. 신청 절차 기한 나오죠? 그래서 토지를 분할하느냐 안 하느냐는 원칙으로 뭐예요? 소유자의 뭐라고? 자유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한에 제한 없이 뭐예요? 마음대로 분할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세 번째 줄쳐보자. 다만 그 출세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의 용도가 변경됐을 때는 용도가 변경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이것은 뭐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신청해야 한다 그랬죠? 왜? 의무가 강제로 주어지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1필지 일부가 용도 변경, 형질의 변경해서 자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있죠?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이해해보자. 예컨대 만약 이런 얘기입니다. 자 누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예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제 자 그 지방에 가서 기농을 해갖고 농사질라 그러는데 근데 그때 그 농사질러 간다 그러면 부인이 따라올 것 같아 안 따라올 것 같아? 안 따라옵니다. 거의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년에 한 번씩 만날까? 농사 짓고 서로 고집 세우고 이제 농사 짓고 이쪽 서울에 살고 막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같이 살았으니까 합의해서 뭐예요? 내려가는 거 해야지 무조건 뭐예요? 농사 짓게 내려가면 따라가겠어 그게. 저도 40회 장가 갔더니 그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그 저희 집사람이 일요일 날 아침에 9시에 그것도 9시면 그래도 일요일 날 빠른 시간 아닙니까? 두부 사라고 그런 바람에 문화적 충격을 많이 크게 느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내 친구들은 28, 9에 이렇게 결혼해갖고 뭐예요. 그 당시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그 안방에 앉아서 안방에 앉아서 담배 물고 저 집사람한테 여보 재떨이 가져와. 그 친구 집 가면 딱 여보 재떨이 가져와. 그러면 네 알았어요 하면서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뭐예요. 나이 40살 넘었고 그런 분위기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두부 사러 오니까 그때 문화적인 충격이 많이 컸어요. 그때 찢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그 두부의 충격을 뭐예요? 두부의 충격을 못 잊고 지금 그러니까 요즘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제 김치를 한번 담가보라고 또 제2의 김치 파동이 일어나고 지금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기농을 하는데 자 일단 땅은 있어요. 지방에 뭐가 있다고? 땅은 있잖아. 땅은 있는 거예요. 땅은 있는데 이제 뭐예요? 지방에서 기농해서 살려면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이 자기 토지 전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일부에다 뭘 짓는 거야? 이제 살집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든지. 그래서 장기간 살려면 컨테이너 박스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뭐 집을 하나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할일 때 뭐라고? 1필지 일부가 네 땅 갖고 있는 뭐예요? 1필지 뭐라고? 1필지 일부가 뭐예요? 일부가 토지에 뭐라고? 토지에 자 형질 변경에서 뭐라고? 이거 용도가 뭐가 된 거예요? 이거 용도가 변경이 됐다. 자 이럴 때는 강제적으로 며칠의 의무가 생긴다니까. 60일의 강제적인 의무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럼 왜? 당연히 뭐 이거 분할해갖고 이거는 대로 내고 이건 뭐예요? 전으로 세금 내라. 그 얘기죠. 무조건 다 모로 내면 안 되니까. 전으로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일부가 용도가 바뀐 것은 분할도 해야 되고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모두 같이 하라는 얘기니까. 지목 변경에 대한 신청도 같이 하라. 이제 그걸 잘 보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출 서류 중에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줄 쳐보자. 뭐라 했어요?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 뭐예요? 용도가 변경돼서 의무적으로 분할 신청할 때는 뭐예요? 모두 같이 내라고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내라는 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요 사유는 무슨 사유도 되고 분할 사유도 되지만 무슨 사유도 되는 거예요, 지금. 지목 변경 사유도 된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도 같이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자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거기 다른 거 보고 자 349페이지 합병을 보자. 합병 중에 이제 합병을 합치는 거니까 자 거기 2번 합병의 제한이 중요해요. 자 요번에 한 5년 됐으니까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합병사항이 나올 때 됐으니까 눈여겨 잘 봅니다. 자 지금 22회 때 나오고 이제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합병의 제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땅을 뭐 하게 되면 땅을 뭐 여러 개를 하나로 합하면 한 필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 지번 부여지기 같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목이 같아야 되고. 자, 그래서 지번, 지목, 축소, 지원, 등기하라. 축소 뭐예요? 지연 뭐예요? 등기하라.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축척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뭐예요?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예요? 소유권자는 같아. 소유권자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 소유권자가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뭐예요? A라고 하는 뭐예요? 이 A라고 하는 땅하고 뭐예요? B라고 하는 땅인데 자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자가 같다는 얘기죠. 그 소유권자가 같으면 자 갑하고 을하고 소유권자고 여기도 갑하고 을하고 소유권자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랬을 때 만약에 자 이 A라고 하는 이 소유권자가 같은데 A하고 A 땅의 소유권자는 지분이 뭐예요? 갑은 4분의 3이고 을은 4분의 1입니다. 근데 이 B라는 땅은 뭐예요? 갑은 뭐예요? 자 이게 3분의 2고 얘는 3분의 1이에요. 서로 뭐가 틀려요? 지분이 틀려요. 지분이 틀리면 복잡하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A 땅도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B 땅도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근데 이 A 땅은 이게 충청도에 있어요. A 땅, B 땅이 다 충청도에 있는데. 자,
이 A 땅은 갑이 서울에 있을 때 투자 목적으로 샀습니다. 자, 이 B 땅은 갑이 뭐예요? 파주에 있을 때 샀어요. 파주. 자, 그럼 이제 주소지가 틀리죠? 그 이 두 땅을 만약에 충청도에서 만약에 하나로 합평했을 때 과연 토지에 대한 9월 달에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 보내줘야 되는데 과연 그 충청남도 서천 군청에서 그 고지서를 서울로 보내줘야 돼요? 파주로 보내줘야 돼요? 아니, 그 파주에 사는 건 내가 알아요. 파주에 사는 거 아는데 아, 정말 그 파주에 그 파주를 너무 아끼는 사람이고 다음에 국회의원 나와야 됩니다. 국회의원. 저렇게 파주 사랑하는 사람이 파주에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디다 버릴지 몰라. 그러니까 절대 나중에 이 등기부 있죠? 등기부에 지금 현재 파주에 살고 있다면 등기부의 서울을 파주로 명의자의 표시 변경해서 요 대장상 파주로 바꾼 다음에 그 주소지가 같아야 합병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잘 보내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절대 소유권자의 지분이 틀리거나 자, 중요한 게 여러분 다음 페이지 답으로 잘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자, 350페이지 그 6번을 주쳐보자. 쌍가루 6번. 자, 6번을 주쳐보는데 뭐라 써 있어요? 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6번입니다. 6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주소지가 다르죠? 그럼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합병한다는 얘기, 합병 못한다는 얘기예요. 합병 못한다. 이제 그 눈여겨 잘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합병 신청 대상 토지를 하게 되면 1번에 임의적 네가 하고 싶다 하라는 얘기죠? 근데 무슨 주택 부지와 공동주택 부지와 이렇게 공동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근데 지목이 뭐라고? 장학도 철천제 자 구유수 있죠? 구유수 자 이렇게 자 공동주택 부지와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 이런 지목일 때는 강제적으로 매출의 의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60일이 생긴다. 그래서 옛날에 종전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시험 문제 나왔냐면 자 뭐라고 이거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죠. 그래서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합병의 의무가 생기는 지목이 뭐냐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목이 뭐냐 그래서 답이 뭐예요? 학교용지가 나왔으니까 뭐래도 그 장학도 철천제 있죠? 공부 잘하는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라고 이거 철에 관한 천재 있죠? 요래도 한번 봐주네 요거래도. 그래서 공부 잘하는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가 대학 강사로 뭐예요? 이 공채란 말이 빠졌고 대학 강사로 뭐가 되도록 강사로 공채가 되도록 두 선을 모여서 합해서 뭐예요? 합해서 뭐 하자는 얘기 기도하자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뭐 그 그리까지 외울 건 없고 자 뭐래도 봐주자고 이거 장학도 철천제 장학도 이렇게 한번 그 기억하자는지 이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게 도로죠. 이게 철도죠. 하천이죠. 그럼 이게 우리가 뭐예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동에 이렇게 뭐예요? 도로하고 철도하고 뭐예요? 하천이 있으면 자 이렇게 하천이 봉인천이 있으면 이거는 같은 금융동이라는 같은 지번부의 지역내는 굳이 이걸 뭐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나눠서 뭐 여러 필지로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로 모여서 한 필지로 다 관리하라 그 얘기죠. 합병을 해서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장학도 철천제 철천제 요거라도 보자 요거라도 자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자 5번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기 촉탁 그래서 그 동그라미 토지 표시의 사항 중에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그 네 번째 줄에 뭐가 써 있냐면 면적 측량을 뭐하지 않는다? 실시하지 않는다 써 있죠? 절대 합병은 뭐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요. 절대 면적은 자 합병은 뭐하지 않아 이거 면적 측량도 하지 않고 지적 측량도 하지 않는다. 그거 보자. 자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352페이지 뭐가 나와요?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도 몇 가지만 대상하고 뭐예요? 측량하는 거 두 가지 보자. 그 지목 변경 대상 토지 나오죠? 대상 토지 나오는데 그 쌍간 일본에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나오는데 그 등이라 그랬으니까 그 말이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관계법령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가 나오면 관계법령이라 자 말이 나오게 되면 토지의 형질 변경 맨 뒤에 뭐로 끝나야 돼 이거 공사가 뭐한 토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게 고공사가 이렇게 앞에 뭐가 나오고 만약에 학교 용지로 공사가 준공됐다 택지 발이 공사가 준공됐다 그러면 자 학교 용지로 공사가 공장 용지로 공사가 준공됐으면 그게 학교 용지라면 학교가 되겠죠. 공장이란 뭐예요? 공장 용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뭐한 토지 공사가 뭐예요? 준공된 뭐라고 준공된 토지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게 뭐예요? 지목 변경 대상이 있다. 잘 이해되잖아요. 왜? 꼭 공사가 준공된 게 등록전환 같아?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뭐라고 지목 변경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뭐가
토지 또는 이렇게 뭐예요? 토지 또는 뭐예요? 토지 또는 누가 자 건물에 뭐가 용도가 바뀌었어요. 용도가 변경됐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아까 토지 용도가 바뀌는 건 토지가 전이었는데 집을 짓게 되면 뭐예요? 토지가 대로 바뀌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보자. 건물. 자 요즘 뭐예요? 인구가 자, 아이들이 많이 안테나고 있습니다. 시골에 자, 아이들이 별로 없어갖고 학교가 인원이 적으니까 분교가 폐교가 됩니다. 이 폐교가 되니까 종전에 그 분교는 학교용지죠. 학교 건물이니까. 이 폐교가 되니까 뜻 있는 예술가들이 뭐예요? 시초집안 돈을 모아갖고 이 폐교를 삽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하냐면 박물관이나 아니 뭐예요? 미술관이나 있죠? 미술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폐교가 이제 원래는 학교 건물이니까 학교용지였는데 이게 이제 미술관으로 이제 쓰였어요. 건물을 이제 취득해서. 그 미술관을 쓰고 있으면 이 땅 지목은 뭐가 될까요, 이제? 이게 돼. 뭐가 된다고? 이게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지목도 뭐가 된다는 게 바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만 좀 위에 두자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자, 지목 변경. 자, 공사가 준공된 토지 꼭 보시고 그다음에 토지나 건물에 뭐가 바뀌는 거? 용도가 변경되는 거. 그 두 가지 꼭 보시고. 이것도 60일이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문제에 이제 나왔던 게 그 쌍가리번 위에 제출서류 있죠?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줄쳐보자. 뭐라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 지목 변경일 때 내는 제출서류를 자, 그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을 때는 그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한다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 문제 소관청의 확인인데 시도지사가 확인한다고 나왔어요. 자, 항상 누가 확인한다고? 소관청이 확인해요. 자, 어디에서는 이 뭐예요? 토지 이동의 신청은 소관청이 하니까 소관청이 확인하겠지. 시도지사 아니니까 받으시고. 자, 받아야 된 등록말서는 몇 가지만 보자는 게. 두 가지만 보자. 하나는 뭐예요? 날짜가 며칠? 90일입니다. 넘겨보세요. 자, 354페이지에 등록말서 절차 2번. 쌍가리부 말소 신청. 아라비아 숫자가 며칠 나왔어요? 90일. 다른 건 다 60일인데 뭐만? 바다만 90일이에요. 바다만 며칠이라고? 90일이다. 이게 90일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90일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말시된 토지 회복 1번 주쳐보자. 뭐라 되어 있어요? 지적소관청은 말시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될 때 이를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써있죠? 누가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소관청이 회복해요. 근데 시험 문제 여러분 꼬시려고 소관청이라 안 하고 토지 소유자라고 써놨어요. OX, X다. 절대 토지 소유자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누가? 소관청이 회복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90일 이내에 뭐예요? 회복 신청한다 그러면 틀 말이에요. 자, 여기 이동의 정의를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어디까지만 신청하는 거 이거? 말소까지만 신청하지 회복은 신청한다 안 한다 이거. 회복은 토지동이 아니에요. 자, 아니니까 회복은 누구만이 하는 거 이거? 소관청만이 한다. 절대 누가 하는 게 아니라고 소유권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다. 그걸 받으자는 점. 자, 다시 여러분 이제 다시 앞에 보세요. 심판 보세요. 자, 꼭 뭐예요? 자, 앞에 이거 앞에 따서 신등 분합지 바다입니다. 그 신등 분합지 바다. 따라해보세요. 신등 분합지. 자, 다시 신등 분합지. 바다. 다시 신등 분합지. 바다. 이 바다만 90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까 뭐예요? 등록 전환에 뭐예요? 등록 전환에 이 대상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합병 제한사항 꼭 봐라 그랬어요. 이거 본 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이 등록 전환하고 이 지목 변경하고 대상을 꼭 비교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분할과 합병의 임의적 사항 말고 뭐라고 이거? 자, 예외적인 사항을 꼭 이거 한번 정리하고 자, 그 내용을 봐야 돼요. 그 내용을 꼭 좀 이해해 두자.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